I am class. 자, 이제 환경을 고려한 보호회로 설계해요. 여기서는 로직은 똑같지만 약간 부품들이 추가가 됩니다. 봅시다. 아까랑 이거는 지금 회로가 똑같아요. 외부에서 스위치가 연결이 되고 LED 있고 구동, 저항, R값. 우리 방금 110, 대략 110에서 552옴 사이에서 설정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전압값도 5V 플러스 마이너스 2V입니다. 동일한데 여기에다가 제가 몇 가지 회로를 한번 설계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전자 회로는 주변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 환경을 고려해서 한번 프로텍션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버튼 조작 시 정기적 노이즈가 발생 가능하다. 버튼을 누르는데 갑자기 정전기가 탁 켜요. 아니면 어떤 노이즈가 펄스가 여기에 이렇게 막 실립니다. 왜냐하면 항상 클리어할 수 없거든요. 어떤 뭐 정전기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노이즈가 튈 수도 있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보호를 해주겠느냐. 자, 입력단에 노이즈 상쇄 역할을 해주는 캐패시터를 하나 달아주면 됩니다. 캐패시터를 달아주면 이렇게 튀던 노이즈가 이렇게 꺾이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 상쇄 역할을 하는 캐패시터를 하나 달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외부에 다른 버튼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전류 유입이 가능해요. 자, 이 얘기는 외부에서 또 다른, 여기에서 이 스위치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회로가 또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떤 블랙박스가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는 뭔지. 그런데 아무튼 이런 또 다른 회로가 있다라면은 뭔가 회로가 이렇게 막 전류가 막 이렇게 실려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에 또 다른 신호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전류가 거꾸로 막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노드를 타고 또 다른 쪽으로 막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때는 전류 유입을 방지하는 다이오드를 하나 달아주시면 됩니다. 다이오드는 이렇게만 흐르죠, 전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다 불락시켜 버리죠. 그러면 보시면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 LED도 다이오드의 한 종류인데 얘도 어차피 전류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얘도 반대로 들어오는 전류를 불락시키잖아 라고 생각을 하시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솔직히 말하면 이 상태에서는 굳이 이 다이오드가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회로를 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이 다이오드가 필요해요.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누설 전류가 발생할 경우예요. 누설 전류는 상당히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누설 전류가 맥스 1mA가 흘러요. 그러면은 LED에 미세하게 점등이 될 수가 있어요. 미세하게 점등이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주느냐. 누설 전류를 저항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LED에 병렬 저항을 하나 달아줍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는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누설 전류 1mA 필요가 없는, 정말 필요 탁지 없는 그런 전류가 흘러요. 그때 이렇게 흐르면 얘가 미세하게 이제 불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LED가 보통 1mA에서 미세하게 불이 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경우에는 얘를 저항을 통해서 빼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LED로 흐를 뻔한 그 전류가 저항을 통해서 빠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누설 전류를 저항으로 흘러가게 해줍니다. 이 경우에 이 다이오드가 꼭 필요하죠. 내가 누설 전류를 막아주는 저항을 썼을 경우에 이 다이오드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얘가 없다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다른 어떤 노이즈성의 그런 전류가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다른 회로로 또 막 연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전원을 이 LED 혼자 쓰는 건 아닐 테니까 얘가 또 다른 많은 회로들로 연결이 되겠죠. 그때 이렇게 타고 들어가서 다른 회로들에 또 막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설 전류를 막아주는, 그러니까 배출해주는, 누설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그런 누설 전류 저항을 썼을 경우에는 아까 왠지 필요 없을 것 같은 약간 오버해서 프로텍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이 다이오드가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렇게 테스트 조건이나 규격을 고려했을 때 LED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회로를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노이즈 상쇄 역할을 해주는 캐패시터, 외부 전류를 막아주는 다이오드, 그리고 누설 전류를 빼주는 그런 저항,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 완전히 클리어하고 정말 깨끗한 상황에서 동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는 그런 회로들이지만 사실상 전자회로가 그렇지 않습니다. 노이즈도 많이 끼고 외부에서 뭐 전류가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부에서 누설 전류가 발생을 하기도 하죠. 그런 경우를 모두 다 고려를 했을 때에는 이런 보호 회로를 같이 설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EMC 테스트 조건을 고려한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파에 의해서 LED가 오동작하는 거죠. 깜빡깜빡 거릴 수도 있고 뭐 미세하게 불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에는 전자파 노이즈를 방지해주는 캐패시터를 LED에 병렬로 달아주시면은 그런 전자파에 의한 LED 오동작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LED 회로의 기본적인 간단한 로직 구성과 그리고 테스트와 환경을 고려해서 어떻게 보호 회로를 설계할 것인지까지 같이 한번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돈도 좀 따져봐야겠죠. 가격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겠죠. 가격은 어떤 걸 고려할까요? 동일한 성능 제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선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LED 라인업이 굉장히 많고 제조사에 따라서 가격도 좀 차이가 제법 있어요. 그런데 동일한 성능이라면 그래도 저렴한 거를 선정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LED 부품값이 전자 부품 중에서는 어떤 IC나 칩 종류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좀 비싼 편에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대량 생산을 할 것이다, 양산을 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배송 조건, 딜리버리 조건이랑 불량이 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그 제조사의 그런 어떤 캐파 그런 것도 꼭 같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LED 회로의 기본 로직 그리고 규격과 환경을 고려한 프로텍션 회로를 설계하고 가격을 고려해서 어떻게 회로를 설계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간단한 회로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